화면에 보이는 이 얇고 투명한 선, 바로 광섬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AI 시대, 데이터 센터, 5G, 이 모든 곳에 이 회사의 제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사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광통신은 1974년에 설립된 회사로 우리나라 광통신 케이블 국산화를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7,630억 원인데요. 쉽게 말해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중견도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1994년 11월에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는 단돈 5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가는 17,77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쯤 3배 넘는 수익을 올리고 계신 거예요. 30년 넘게 묵묵히 성장해온 저력 있는 기업,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대한광통신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쉽게 풀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광케이블 덕분이에요. 대한광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혼자 다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밀을 직접 재배해서 밀가루도 만들고 빵까지 구워 파는 베이커리 같은 거죠. 이걸 수직 일관 생산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대한광통신뿐이에요. 첫 번째 핵심 사업은 광통신 케이블로 전체 매출의 무려 76%를 차지합니다. 특히 VAD 공법이라는 독자 기술로 광섬유의 원재료인 모재를 직접 만드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여기만 할 수 있어요. 이 모재로 광섬유를 뽑아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케이블 안에 무려 864가닥의 광가 들어가는 초고밀도 광케이블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케이블 수요가 엄청나게 올랐고 실제로 북미 수출이 1년 만에 221%나 급증했어요. 국내 통신 3사는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도 공급 중입니다. 두 번째는 OPGW와 전력 케이블로 매출의 24%를 담당해요. OPGW는 쉽게 말해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전선인데 전기도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광통신도 되는 일석이조 케이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한광통신이 미국 회사 인캡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424억 달러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에서 미국산 자격을 얻게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인 특수광섬유와 방산 레이저입니다. 의료용, 국방용 고부가 가치 제품들인데요. 특히 광섬유 레이저를 국내에서 혼자 만들 수 있고 군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레이저 무기, 청광 시스템 위 독점 공급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 매출 비중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대한광통신의 실제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2024년 매출액은 1,527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회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29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9.4%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물건 팔아서 1,527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다 내고 나니까 오히려 297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당장은 돈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주식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잣대예요. 삼성전자는 PE 약 10에서 15배 수준인데요. 대한광통신은 현재 적자 상태라 PE 자체가 계산이 안 됩니다. NA, 즉 해당 없음이에요. 수익이 없으니 비싸다 싸다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약 36배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는 거예요. 회사 문 닫고 자산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36배나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PBR 약 1배 수준이니까 36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예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수요 폭증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잔뜩 반영된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재무 상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적자가 나고 있고 주가는 미래 기대감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면 대박,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 클 수 있는 구조예요. 투자 전에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대한광통신은 1994년 11월
공모가 5,000원으로 증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엔 광섬유 케이블 수요가 막 폭발하던 시기였죠. 이후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최고가 17,77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초고속 통신 인프라 투자 열풍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가도 17,77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이 바로 역대 최고점이에요. 공모가 5,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255% 넘게 오른 셈입니다. 30년 가까이 버텼다면 원금의 3배 넘게 불어난 거죠. 물론 그 사이 수많은 등락이 있었고 중간에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요. 주가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완만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꾸준한 성장형 패턴에 가깝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흐름 한 번쯤 주목해볼 만하겠죠? 자,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밀도 광 케이블 북미 수출이 무려 221% 급증했고 미국 거래처도 8개에서 18개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둘째, 미국 현지법인 인수까지 정부 수인을 받아 424억 달러 규모의 미국 광대역 지원 사업 수혜 자격을 갖췄습니다. 2030년까지 발주가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파이프라인이죠. 셋째, 방산 레이저 무기와 특수광섬유 분야에서도 국내 유일 후보입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3년 연속 영업적자입니다. 적자 폭도 커지고 있어 흑자 전환이 늦어지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주가도 이미 장부 가치의 36배 수준, 부담이 상당합니다. 또한 트럼프 정책 변화로 미국 예산이 줄거나 혼인 같은 글로벌 대형 업체와의 경쟁이 격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핵심만 딱 정리할게요. 광섬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 덕에 수출 폭발, 미국 현지 생산 기반까지 갖췄어요. 근데 3년 연속 적자의 PBR이 무려 36배, 기대감이 이미 잔뜩 반영된 상태라 흑자 전환이 진짜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허니라이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세요. 달달한 꿀 정보, 허니라이프와 함께해요.